안녕하십니까. 베럴 프로퍼리 리얼세킹 대표 마이크 윤입니다. 자, 지난 2시간에 걸쳐가지고 집값이 어떻게 그렇게 이제 이상하게 돼가지고 이제 그런 걸 집값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오퍼를 넣을 때 무엇을 이제 조심해서 넣어야 되는지 컨팅전시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내가 집이 마음에 들어. 이게 50만 불짜리 집이 마음에 들어. 50만 불이래. 근데 넌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 난 55만 불에 넣을 거야. 10% 넣을 수 있어. 더 하이어. 오케이. 넣어야 돼. 근데 뭐 돈만 주고 사나? 아니지. 그쵸? 자,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인스펙션을 해야 돼요. 그쵸? 내가 이 집을 사는 데 있어서 이 집이 뭐 지붕이 새는지 아니 물이 새는지 벽이 뭐 곰팡이 이제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전문가를 불러서 인스펙션을 해야 돼. 그쵸? 두 번째, 파이낸스 어덴덤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파이낸스가 내가 융자를 할 건데 융자가 가다가 뭐 잘못돼가지고 안 되면 어떡해요. 그쵸? 내가 잡을 잘릴 수도 있고 모르잖아. 그쵸? 그 융자가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융자가 안 되면은 집을 안 산다 하는 그런 조건을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 내가 지금 50만 불짜리 집을 사서 했는데 나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나 55만 불에 오퍼를 넣고 싶어요. 근데 어프라이저를 했는데 이게 융자가 52만 불밖에 안 나온다네요. 그럼 3만 불 어떡해? 나는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어. 사람 돈 100불도 없는데 3만 불 내가 어디서 들고 와, 내가. 다운은 제로 다운인데 내가. 환장하겠네? 그러니까 어프라이저가 안 맞으면 집을 못 사는 거예요. 어프라이저 그래서 근데 그 컨디션 넣어야 돼요. 폼 17. 자, 내가 집을 모르잖아요. 근데 집주인은 거기서 몇 년 살았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 집에 대해서 내 집 뭐 이렇고 다 정한다. Seller Disclosure. 그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자, 타이틀. 파는 사람이 조지래. 그런데 만약에 조지가 집주인이 아니면 어떡해요? 그럼 난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조지인데 만약에 알고 보니까 조지 엄마 메리가 집주인이야, 사실은. 그런 경우 있다니까? 그러니까 타이틀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타이틀 컨틴전시 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HOA. 자, 이 동네가 HOA가 있어요. 근데 무조건 나는 RB를 난 파킹해야 돼, 내 집 앞에다가. 근데 보니까 이 집이 RB를 파킹할 줄 알지, 그걸 얼라우 할 줄 알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HOA 리뷰를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결정적으로 그 어덴덤에는 없지만 거기 보면은 뭐라 써있냐면 Information Verification Period. 이게 10day가 또 있어요. 워싱턴주에서는 10day가 따로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웨이브 하더라도 그건 살려 있는 거예요. 살아 있으니까 내가 10day 안에만 뮤추얼리 어그리하고 10day 안에서 나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안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컨텐전스가 있단 말이에요. 컨텐전스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조건이에요. 그냥 조건. 우리가 되게 어덴덤이라는 걸 해서 쓰기도 하고 어멘드먼이라는 말도 쓰기도 하는데 컨텐전스 그거는 뭐냐면 내가 이러한 조건에서 되면 네 집을 사겠다. 내가 인스펙션에서 마음에 들어야 되고 파이낸스가 나와야 되고 타이틀이 맞아야 되고 그다음에 어프레이저가 제대로 나와야 되고 폼 17 네가 제대로 이 집에 대해서 써줘야 되고 HOA가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이런 게 다 돼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조건을 걸어야지 내가 집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오프를 쓰시면요, 당신은 집을 못 사요. 못 사요. 절대로 못 사요. 왜냐하면은 이게 맞아요, 사실은. 한 10년 전에는 이렇게 다 했어요. 10년 이렇게 했고, 인스펙션 피리어드도 10day가 뭐야. 15day도 했었어요, 실제로.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어느 날 갑자기 인스펙션을 웨이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대여섯 번 오퍼가 안 되고 나니까 인스펙션은 그냥 웨이브 하자. 왜냐면 인스펙션을 아무도 안 한다니까. 근데 타이틀을 웨이브해? 정말 주인이 아니면 어떡하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이 집을 내놓을 때는 이미 사실은 타이틀을 확인해요, 집주인을. 근데 잘못될 일은 없어요. 근데 물론 파스빌리는 있지. 근데 문제는 아무도 그걸 안 하는 거예요. 파이낸스. 내가 융절하는데 파이낸스 컨디션스를 안 건다고 말이 되나 이게? 말이 돼? 근데 웨이브 다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 당신 빼고 모든 바이어들은 이미 융자 회사랑 긴밀한 관계랑 모든 걸 다 확인해 가지고 내가 잡을 때려치지 않는 이상은, 물론 여러분이 잡을 그만두면 융자가 안 나와요. 근데 내가 현재의 상태를 집을 살 때까지만 융자를 이제 그 상태를 유지하기만 하면은 융자는 무조건 나와요. 다른 분들은 물론 지금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당신은 안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나 빼고 모든 사람은 융자가 무조건 나오게 다 확인을 해놓고 오프를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하는 거예요. 폼 17, 그 다음에 이제 또 Law Appraiser.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1,000,000를 더 해?
근데 원래 포인트는 이제 3.2였고 40만 불 더 넣은 거야. 만약에 이제 어프라이저가 40만 불 안 덜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현찰로 사시거든. 그건 너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얘기를 해봅시다. 자, 내가 현실적으로 50만 불짜리 집을 산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55만 불에 사고 싶어. 60만 불까지 돼. 60만 불까지 사고 싶어. 어프라이저가 안 나올까? 요즘은 거의 그런 일이 없어. 왜냐면 집값이 워낙에 올라가니까 거기에 맞춰줘요. 그리고 불행히도 여러분과 저를 빼곤요. 대부분의 다른 바이어들은 그 정도 돈을 넣을 수가 있는 그게 다 있어요. 다. 그거를 가지고 이 시장에 뛰어들거든요. 그래서 거의 모든 분들이 로우 프레저를 웨이브를 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폼 17. 폼 17 자체가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셀러 디스클로저를 해가지고 셀러가 내가 집에 살아보니 물이 잘 나오더라. 뭐 망가진 거 없다. 그리고 불법적으로 내가 마약 같은 거 판매하지 않았다. 여기서 살인 안 저질렀다. 뭐 이런 거 적어 놓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런 게 있어요. 너 여기서 불법적인 거 한 적 있니? non-available이야. 답은. 아니, 너 불법적인 거 했냐고 물어보는데 답은 non-available이야. 이런 식으로 집 주소 뭐야? 집 주소는 적어놔. 네가 주인이니? 나 주인이야. yes. 근데 그 다음부터 모든 거는 조금만 애매하잖아요. 그럼 다 non-available 적어놔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자체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큰 문제가 뭐냐? 근본적으로 타주 같은 경우는 그 폼 17 그런 셀러 디스클로저들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만 워싱턴주 같은 경우는 문제가 그 폼 17에 써 있어요. 이거는 인포메이션 온리라고. 이건 법적 구속력이 없다. 거기에 써 있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 그래서 웬만한 바이어들은 다 웨이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포메이션 베리피케이션 피리어드 이거는 오퍼가 막 받아들여졌는데 내가 그걸 할 것 같아요? 나 안 하고 말지. 오퍼가 받아들여졌는데 해야지 무조건. 이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건 인스펙션이거든요. 가장 큰 거는. 근데 사실 예전에 집이 한 30만 불, 40만 불 막 이럴 때는 그걸 반드시 했어야만 돼. 뭐냐면요. 뭐 지붕 하나 고치려고 그러면 지붕 고친 값은 거의 안 변했어요. 지붕 고친 값은 한 15,000원, 2만 불이에요. 지하에 물이 샜어. 그것도 한 돈만 불 나간단 말이에요. 내가 30만 불, 40만 불짜리 집을 살 때는 한 5, 6만 불 돈이 큰 돈이에요, 되게. 그 돈 들어가는 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집값이 너무 비싸진 거예요. 집이 50만 불짜리 제가 말은 자꾸 하지만 왜냐하면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비싼 집만 얘기하네. 30만 불짜리 집도 있는데 30만 불짜리 집은 제가 기억이 진짜 가물가물하고 대부분 솔직히 60, 70만 불이잖아요, 지금요. 근데 자, 현실적으로 집값이 지금 60, 70만 불이에요. 자, 50만 불만 해도 그래. 내가 50만 불만 해도 내가 집을 산 다음에 한 2, 3만 불 들어간다?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30만 불짜리일 때는 1, 2만 불이 큰 돈이야. 근데 지금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 1, 2만 불 정도가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결정적으로 문제가 또 뭐냐면은 그 전에 먼저 집이 2, 30만 불을 할 때는 사람들이 수리를 안 하고 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냥 대충 그냥 뺑기질 해놓고 그냥 눈속임하고 내놨단 말이에요. 왜냐면 한 30만 불 받는데 뭐 돈만 불을 들여. 짜증나는 거예요. 근데 집이 지금 70만 불이네? 나 30만 불에 샀는데? 팔면 40만 불이야? 페인트 칠하면은, 그리고 저 그 그레나이트 딱 만 불 갈고 나면은 80만 불 받을 수 있다네? 내가 왜 못 넣어? 내가 왜 못 넣어? 5, 6만 불, 10만 불을 넣어서 집을 수리를 다 해요. 그러기 때문에 집값이 워낙에 비싸졌기 때문에 이미 수리를 한 집들이 많고 또 내가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해도 그 집에 대해서 인스펙션, 그러니까 수리하는 비용이 크게 아깝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그건 내 사정이고, 문제는 내가 오퍼를 넣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걸 아무것도 안 해요. 자, 타이틀 뭐 이런 거는 조금 디테일한 문제니까 조금 이제 좀 안 하시는, 이제 그걸 하시는 분들, 얘기 자체를 안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인스펙션은 지금 거의 다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퍼를 넣었는데, 자, 오퍼가 뭐 5개도 될 수 있고 10개도 될 수 있고 20개도 될 수 있고 10개라고 해봅시다. 9명이 인스펙션을 안 해요. 근데 당신의 오퍼가 지금 인스펙션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 똑같은 가격이야. 50만 불. 근데 나는 52만 불 적었어. 52만 불에 인스펙션 한다 그래. 그럼 셀러가 어느 쪽 할 것 같아요? 얘한테 전화해. 야, 저놈이 52만 불 넣었는데 52만 불 더 쓸래? 왜? 얘는 인스펙션 안 하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스펙션을 한다는 네오포만 그 사람이 거들떠를 안 보고 다른 사람 거를 받는 겁니다. 문제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안 하고 아무도 안 하니까 내가 그걸 안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파이낸스 같은 경우도 자, 집을 사기 제가 몇 번씩 말씀드렸지만 집을 사러 시작하기 마음 먹기 전에 이미 내가 파이낸스를 끝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융자가 되는 상태에서 이제 이 시장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전부터 많이들 그랬어요. 당신 빼고. 죄송합니다. 정말 많으신 분들이 그냥 융자를 생각 없이 하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많은 바이어들은 내가 융자를 이미 딱 끝내놓고 시장에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융자가 안 될 까닭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가 또 뭐냐면은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나만 빼고 다 안 한다는 거예요. 나만 빼고. 정말 처음에 내가 이 일을 당했을 때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쟤는 파이낸스 웨이브 했대. 융자 아니냐? 걔는 융자. 현찰이냐? 현찰은 안 돼. 뭐 그건 못 당하지. 그랬더니 걔도 융자야. 근데 안 한다고? 안 한대. 처음엔 놀랐는데 그게 두 번, 세 번 되니까 근데 사실 그게 맞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이미 융자 회사랑 모든 걸 다 셋업을 해놓고 모든 게 다 맞다 그러면은 내가 잡을 그만두면 융자가 안 되지만 내가 잡을 그만두지 않고 모든 게 그대로 가게 되면은 융자가 페일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융자 회사도 바보가 이게 뭐 물론 멍청한 사람하고 일하면 안 되겠지만 웬만한 융자인들은 이 사람하고 일을 시작할 때 모든 걸 다 셋업을 해놓기 때문에 그게 잘못될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집을 사서 융자를 시작해서 그게 페일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이제 페일되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은 얘기를 안 하실 때 이제 가장 제일 컸던 게 뭐냐면 항상 이제 스튜던트 론 많은 분들이 스튜던트 론을 그걸 안 갚는 걸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안 갚는 거 아닙니다. 그거 갚아야 되는 빚이에요. 아무리 정부에서 뭐 웨이브를 해준다고 해도 웨이브가 하는 되기 전까지는 그거를 이제 웨이브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조금 길게 얘기했는데 집을 사실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을 걸어서 집을 샀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은 나 빼고는 모든 사람들은 그 오퍼를 쓸 때 그걸 웨이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를 저도 실제로 제 손님들한테는 웨이브 해라 마라 그런 소리를 제가 함부로 못 해요. 왜냐면은 그건 그 사람의 가장 큰 리스크거든요. 근데 현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지금 그냥 상태가 이래요, 지금. 이 시장이.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한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항상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이 방송은 kbswa.com에서 보실 수 있으시고요. 하루 2번. 그리고 좀 성질 급하시면 유튜브로 들어가셔가지고 KBS와 TV를 설치하시면 anytime 보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